이전 영상에 이어서 중력 부분 줄거리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세의 삶을 상상하며 불도의 회의를 느낀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자, 여기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이 인간 세계가 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 어떤 선녀들과 만나서 천상, 하늘, 나라 위의 세계가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인간 세계로 추방된 여기서부터가 이제 꿈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성진은 인간 세상에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고 팔선녀는 각기 진채봉, 개섬을, 적경홍, 정경패, 가추는 이소와 심요연, 백능파로 태어난다. 팔선녀가 이렇게 8명의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환생을 하게 되죠. 양소유라는 것은 소유라는 이름은 이게 논인다, 유자가 논일 유자거든요. 잠깐 논인다는 말의 의미가 소유고요. 성진의 이름은 이제 참 진짜 살필 성자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어떤 각 세계를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선이에 대한 정보를 살짝 드리면요.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인연을 맺는지. 그냥 말씀으로 구두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채봉이라는 사람은 길 가던 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시를 지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제 혼인을 약속하게 되고요. 개섬월이라는 사람은 선비 모임에 이제 소유가 참석하였다가 이제 알게 된 기생입니다.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정경홍보다 정경패를 먼저 만나게 돼요. 정경패는 이제 사도벼슬의 딸로서 양소유가 장원을 급제하면 혼인을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게 되고 나중에 여장을 이제 양소유가 하면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정경패는 이제 처가 됩니다. 본 부인으로 되거든요. 영양공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춘운을 만나게 되는데, 가춘운은 정경패의 시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정경패가 가춘운한테, 야, 네가 귀신으로 변신해서 양소유를 유혹을 해봐라 하면서 가춘운과도 인연을 맺게 되고 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적경홍인데요. 이 사람은 개서물의 또 친구이고 이 사람을 알게 되고 이제 정경패와 이제 혼인을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어떤 퉁소 소리를 듣다가 만난 어떤 황제의 여동생 그 이소화는 이제 난양공주라고 해서 이 이소화 역시 이제 본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처, 육첩 이런 해서 본 부인이 2명이거든요. 그리고 심요연이라는 어떤 여자는 자객입니다. 이게 장군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어떤 측면으로 전쟁을 막 이렇게 치르는 와중에 어떤 자객이 소유를 이제 죽이러 왔다가 이제 둘이 인연을 맺게 돼서 역시 첩이 되는 거고요. 백능파는 동정호 용왕의 딸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서 인연을 맺어서 이제 첩이 됩니다. 인연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 속에서도 또 꿈을 꾸는 어떤 이런 구성까지도 이게 구우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고요. 자, 인간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소위의 8낭자.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이어서 하면 양소위는 팔선녀와 차례대로 결연을 맺어 두 부인 6낭자와 함께 화평하고 즐거이 지내는 한편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룬다. 양소유가 이전에 어떤 꿈꾸기 전에 현실 세계에서 그 인간 세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부러웠지요. 그걸 다 이루게 됩니다. 출세를 하고요. 유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시죠? 누군지? 자, 계속 이어서 그러나 생일을 맞아 종남산 취미궁에 올라가 처첩들과 가물을 즐기던 양소유는 이룰 걸 다 이루고 부경화를 다 이루고 이랬는데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비회에 잠긴다. 비회. 되게 슬픈 감정이겠죠. 무상함. 이룰 걸 다 이룬 이런 욕망, 부귀영화 모든 걸 다 이룬 이때의 생일잔치에 수십 명이 이렇게 또 처첩들 8명의 처첩에 또 자식들의 수십 명의 자식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잔치상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무덤에 가게 되잖아요. 소유는 본디 하남에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 덕이 높은 천자,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죄송합니다. 교실에서 진행하는 관계로 종이 쳤습니다. 자, 벼슬의 장상은 어떤 장수와 재상, 그러니까 문과 무의 최고를 장상이라고 합니다.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자, 낭자들과의 은정,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지요. 그 전생의 인연 팔선녀와 어떤 달이 석교에서 이렇게 뭐 서로를 희롱하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불교적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다시 태어나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윤회지요. 돌아간다.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것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가로되, 뭐 초부와 목동은 일반적인 그런 나무꾼과 목동,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하는 양치기와 같은 그런 보통 사람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북이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 화태는 이제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자, 양소유가 자기의 생일날 어떤 부귀영화를 모두 이루고 많은 걸 달성한 이후에 옛날에 그 영웅들의 무덤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지요. 그러면서 자기 역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평범한 사람들이 양승상이 이렇게 그 옛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어디 있냐? 이게 이제 허무감이 듭니다. 이 양소유가. 속세에서 누렸던 화려함과 부귀영화, 오경화 때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꽃 같은 자태를 나타내요. 옷과 같은 얼굴, 꽃 같은 자태. 어찌 인생에 더덥지 아니한가? 이와 관련한 이게 그 구운몽에서 운자가 구름 운자 주제의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허무함, 어떤 주제의식을 직접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덧없음, 이제 한자성어로 인생무상이라고 하고요. 관련되는 한자성어, 이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모두 이제 덧없는 인생, 꿈같은 인생, 이런 걸 나타내는, 무상감을 나타내는 한자성어입니다. 몽이 다 들어가지요. 인생무상을 느끼는 양승상.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이를 삼교라고 이른다. 유도, 유교, 선도, 어떤 도교, 불도, 불교겠지요. 자, 세 가지가 작품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유교적인 측면도 나오고요. 어떤 입신양명에서 출세를 하는 게 유교적인 사상이고요. 선도, 신선, 어떤 도교적인 거는 신선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인 것 자체가 성진 자체가 불교의 교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상적 배경이 되고요. 자,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의 이름을 전할 뿐이요. 한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한계는 살아생전의 일하기와 죽은 뒤에 이름을 남기기만 할 뿐이요. 신선, 저기 앞에 있는 어떤 선도, 도교는 선도, 도교적인 사상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는 자가 드무니 깨달음을 얻기가 힘들다는 뜻이고요.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도교의 깨달음을 구하다가 실패하면 그만큼 얻기가 힘들다. 진시황마저도 힘들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는 필요한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불가와의 인연, 불교적인 도리. 자, 참선을 한다. 양소유가 꿈에서 성진의 모습을 꿈속의 꿈, 몽중몽. 여러분, 지금 꿈속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성진이가 꿈을 꾸면서 양소유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소유가 또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속의 꿈을 몽중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또 꿈을 꾸면 현실에 내가 보인다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중에 등교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에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 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요. 자, 장자방의 적송자를 따른 어떤 것을 본받아서 이것은 어떤 신선수를 익혔고 이제 적송자라는 것은 신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신선을 따라서 어떤 뭔가를 익히는 것을 본받아서 관세음 보살, 부처님이시죠. 진리를 구하는 이런 행동을 본받아 부처님,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이게 다 어떤 불교적인 그런 귀에 소망하는 거고, 불도를 닦고자 출가하려고 결심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양소유가 이제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교, 도교, 불교가 있는데 유교와 도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교적인 도리를 닦고자 한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들과 완편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게 되니 그래서 출가를 결심하는 거죠. 출가. 이 세계를 떠나겠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팔선녀였잖아요.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현실 세계에서 위부인의 신령이 팔선녀였죠. 상공께서 부귀변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에게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부인들은 양소유를 더 대단하다. 그러니까 장자방보다 훨씬 훌륭하다. 설의법이죠. 어찌 견줄 수 있게. 장자방이라는 사람도 되게 뛰어났는데 상공, 그러니까 양소유께서 어찌 이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을 어찌 견줄 수 있겠습니까? 더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 예불 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규중은 아녀자를 나타내요. 규자.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먼저 제도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린 기다리겠다. 가십시오. 동의하죠.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아주 좋다.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하오리다. 하면서 이제 이별주를 하죠. 낭자들도 동의도 있으니 당장 결심을 실행에 옮기겠다. 양승상이 8낭자에게 불도에 귀의할 뜻을 전함. 불도에 귀의한다는 건 이제 불교적인 불교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진리를 탐구하겠다. 전념하겠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였다. 자, 이제 꿈에서 깰 때가 다가오지요. 한 호승이 아시겠지만 이제 꿈 이전에 성진의 스승인 육관대사를 나타내죠. 눈썹이 길고 눈이 맞고 얼굴이 괴하였다. 이제 평범하지 않죠. 비범하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자, 여기서 호승, 승상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고전 소설을 읽으실 때 항상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어떤 대명사인지 이런 거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하면서 호승이 승상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육관대사죠. 비범하다. 비범하다는 건 평범하지 않다인데 뛰어날 때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냐 사람은 산과 들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한호승, 호승, 사냐 사람 이렇게. 태사가 2인일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그러니까 양소유가 생각하기에, 승상이 생각하기에 저 호승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면서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하면 또 사부라고 가리키죠. 그러니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양소유가 이제 자기의 스승을 몰라보고 있죠. 마음이 급하여 허둥지둥하여 뭐 황망히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사부는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고인을 아니 나는 고인 오래된 사람입니다. 당신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하면서 어떻게 소중한 사람은 잊기를 잘하는 말이 맞구나.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에 익은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백능파지요. 내가 지난날 토본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의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백능파는 그 동정호 용왕의 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지금 토본을 정벌할 때도 양소유 시절이니까 꿈이죠. 근데 이 사람이 또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건 다시 몽중몽이 되겠죠. 이거는 몽중몽. 꿈속에 꿈을 꾼 이를 언급하고, 하지만 자기가 성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호성의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왜? 꿈속의 일은 기억하고 현실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옳도다 이러죠.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종명하다 하였는가. 이게 도사 같진 않고 산적 같나요? 성진의 꿈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인은 15, 16세 이전에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5살 이전에는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증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본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이거 나는 그러지 못해, 기억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어 이런 식으로 지금 15, 16세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부모님과 있었고 그 이후는 관직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승과 같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춘몽, 일장춘몽, 그냥 덧없는 인생 무상 이런 걸 나타냅니다. 자신을 일깨워달라고 간청하고 있지요.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들어서 돌란간을 두어 번 땅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사방 골짜기에서 구름이 착 일어나더니 누대 위에 뒤덮어 지척을 아주 가까운 곳도 분변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주 구름이 하얗게 이렇게 눈앞이 하얗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기적 요소라는 것은 기이한 것을 나타냅니다. 승상의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문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자 하면서 깨지요.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이 기나긴 양수의 삶이 단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진으로 돌아온 거고요. 성진이 꿈을 꾸는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그 향로의 불이 사라지고 달이 창가에 비쳐 한밤중 아직도 아주 하룻밤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수십 년간의 삶에 대한 꿈을 꾼 것이에요. 하룻밤 동안의 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걸 성진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관대사에 의해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성진.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기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이제 알게 됐죠. 아, 꿈이었구나. 자, 소화상 작은 어떤 내가 스님이었구나, 승려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승상은 이제 그 꿈속에 어떤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의 어떤 모습이었고요. 원래는 아주 작은 그냥 스님의 모습이죠. 자, 양소유로서의 삶이 꿈이었음을 확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 구성이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가지요. 자,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 걸 입몽이라 그럽니다. 입몽, 꿈에 들어간다. 그러면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을 강몽이라고 하겠죠. 꿈을 깬다. 자, 현실 천상계 기억하십시오. 성진이였지요. 자, 꿈은 지상계, 인간세계, 양소유였지요. 현실 다시 천상계. 천상계는 말 그대로 천상, 하늘천, 상, 위, 하늘나라를 나타내는 거고요. 성진. 자, 요 구성을 기억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 공명 신태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꿈속에 인간 세상 지상계에서 누렸던 것들이지요. 성진의 팔선녀를 만난 후 꿈꾸었던 세속적 욕망입니다. 다 하룻밤의 꿈. 헛되고 인생무상이고 일장춘몽이고. 이는 필요한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이름을 알게 한 것이로다. 그런 꿈, 허무한 일. 자, 육관대사가 성진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제 인간계, 지상계로 보낸 것을 성진이 알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양소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스승의 의도에 감사하는 성진.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이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양소유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깨우침을 촉구하는 질문 어땠냐 하고 물어보죠. 거의 다 됐습니다.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자,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 참여했죠. 자신의 잘못을 반성을 했고, 왜냐하면 이전에 선녀를 희롱하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을 이제 꿈꿨잖아요. 사부님이 깊은 뜻에 감동을 했고요.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겁은 시간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갚기 어렵다. 자,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고 거짓된 것에서 하룻밤 꿈에서 깨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현실과 꿈이 다르다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현실과 꿈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그냥 할게요. 꿈을 꾸었다라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너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인간 세상에서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꿈을 아직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도사 스승이 하는 말의 요점은 꿈과 세상은 다르지 않다. 인간 세상과 불교적인 곳은 다르지 않다. 항상 여기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서의 인간적인 욕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꿈이 거시 뭐 이러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이거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나비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인간으로 변해서 나로 변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장주라는 내가 나비가 꾸는 꿈의 꿈속인가? 이것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나니 이제 성진과 소위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이제 호전문 고사를 인용하면서 이제 장자의 얘기를 하는데 자, 스승의 어떤 이 가르침이 뭐냐면, 현실과 꿈,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선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하면서, 아직 참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니 더 큰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소서 하면서 교과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어떤 추가적으로 이해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프라인 개학 이후에 시간이 있으니 그때 질의응답이나 보충 설명을 통해서 더 보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운몽에 대한 PPT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